자, 여러분, 그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 행정법 총론, 우리 시험에 출제된 것들 우리 간단하게 해설 한번 들어보실 시간인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행정법 총론이 필수 과목이 되기 때문에요. 출제위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한결같은 것 같긴 해요. 자,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법 총론 문제보다는 작년 또 지금 2021년 이번에 여러분이 보신 행정법 총론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앞으로 필수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뭐 절대적인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보다는 판례 중심 또 법령 중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 내내 검토했던 부분들 차근차근 복습하시고 이해하시고 암기하셨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올랐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절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뭐 못 풀 문제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소방 시험이 끝난 다음에요. 제 에듀윌 Q&A랑 제 메일로 많은 연락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100점 받으신 분도 많고요. 행정법 총론이요. 뭐 95점 받으신 분도 꽤 있고 또 90점 받은 분들도 꽤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커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뭐 처음에는 조금 외겨 같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전문 과목이니까요. 어느 정도 근데 실력이 쌓이면 잘 틀리지 않고 이번 시험 뭐 주변에서 보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만 뭐 저는 점수 잘 나왔고 그래서 뭐 저한테 감사한다. 근데 저한테 감사한 건 아니고요. 꾸준히 1년 가까이 또 뭐 6개월 가까이 따라와 주신 또 그런 그게 실은 능력인 거잖아요. 차분하게 수업 한 템포 한 템포 따라오셔갖고요.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까지 얻었으니까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공으로 돌리신 분들 꽤 있습니다만 실은 저의 공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1년 내내 열심히 강의하면 되는 거고 제 몫이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성적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필수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법 총론이. 그래서 주변 보면 걱정들 많습니다만 실은 전문 과목이라서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뭐 일정 기간 따라오시고 또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한다면 결국 판례 안에서 시험이 나오고 또 법령 안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라서 범주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만약 이제 내년 시험 또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든가 행정법 총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커리를 잘 따라오겠다. 또 모르는 생각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번 시험 잘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실수하셔갖고 성적이 덜하신 분도 계실 텐데 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자기 어떤 실력 또 자기 어떤 상황 이런 거 체크해 보는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볼 건데요. 자, 우리 그 정답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문제 재미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고요. 제 총평 같은 거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차마 상은 못 주겠어요. 전체 난이도 상은 못 주겠고 이런 거 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또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출제자의 어떤 필수화되기 직전의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비책형 중심으로요.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 제가 수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법령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소방행정법 총론은 많이 나오니까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법령에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그 행정절차법이 나왔는데요. 자, 정답은 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약간 소름이었잖아요. 우리 모의고사에 행정응원 했는데 행정응원이 가볍게 나왔습니다. 문제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3번 한번 보시면 여러분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요.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겠죠. 응원을 요청했으니까 부담하는데요. 자, 그 부담 금액 또 부담 방법 그렇죠. 그러면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어차피 너희들이 우리한테 요청했으니까 그 금액 같은 건 우리가 정할게. 그러면 엄청나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담 금액 및 부담 방법은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이 결정 뭐 엄청나게 액수를 크게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협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한 게 아니고요. 자, 결정 지우시고 협의.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응원을 행하는 행정청과 응원을 요청하는 행정청이 협의하죠. 협의가 잘 안 되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응원을 요청했는데
응원을 해주는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을 달라 그러면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면 그 응원 못 받는 거죠. 이게 됐죠? 그래서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앞쪽은 맞는데 이제 뒤쪽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2번 문제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예외적 승인, 그렇죠? 사회적으로 유의한 행위가 전제된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승인 허가는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예외적 흥이네요. 예. 자, 2번 문제 정답은 1번이잖아요.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거의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외적 허가라는 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청이 해주는 거였어. 수익적 행정행위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제한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기 때문에요. 자, 제한적 지우시고요. 수익적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가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껏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속행위 지우시고요. 재량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이라는 건 상대방한테 선물을 주는 거다. 자, 수익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 아니라 수익적, 그래서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뭐 이런 거 가볍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입니다. 행정벌인데 행정벌은 행정형벌도 있고 행정질서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근데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법위는 범죄 능력, 형법 능력 모두 부정된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뭐 공법인, 사법인 나눠갖고 뭐 사법인한테는 범죄 능력, 형벌 능력 인정하는데 뭐 공법인한테는 범죄 능력, 그다음에 형벌 능력 이런 거 인정 안 하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법인도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님, 그럼 법인이 상물학적이지 않은데 교도소 가나요? 교도소 안 가고 일반적으로 벌금형 받겠죠. 됐죠? 자, 그래서 뭐 공법인, 사법인 이렇게 나눠 갖고 뭐 범죄가 인정된다, 형벌 인정된다 이렇게 구별하는 건 아니고요. 자, 법인들도 어떤 범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범죄 됐죠?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법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끝부분입니다. 지방자치와 같은 공법인도요. 공법인의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경우에 맞춰서 범죄 능력 및 형법 능력 검정색으로 밑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된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재밌는 거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배웠던 부분들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죠. 예. 네, 정답은 1번이었거든요. 그럼 대집행 나왔는데요. 대집행 검정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대집행은 요건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건, 그렇죠? 요건이 뭡니까?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의 불이행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뭐 대체적 부작용 이런 거 같아요. 비대체적 자기의무 이런 거 안 되고 그렇죠? 대체적 자기의무인데 제가 강의 시간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대집행을 공부하는 분은 대체적 자기의무 이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은 그게 공법상 의무냐 사법상 의무냐 그것까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 대체적 자기의무 그걸 전제로 했고요. 그걸 불이행했을 때 이게 이제 대집행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맞죠? 예. 행정청 공무원 또 공무수탁 사인이 강제로 철거한다는데 상대편 당사자가 사법상 의무다? 사적인 의무 그거 이행 안 했다고 내 건물을 철거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대집행이란 건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됐죠?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에 뒤에 부분 보시면 그 대집행의 대상이란 건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상 의무까지는 가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공법상 의무 검정색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사법상 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공법상 의무에만 한정이 됩니다. 한정에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않는다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판 생각나네요. 한정판. 옛날에 저기 오락기 한정판 저기 파란색 있었는데 그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오락기 플레이 땡땡 그죠? 제 친구 하다가 제 친구가 사업 잘 안 돼갖고 좀 기분 전환하라고 플레이스테이션 빌려줬는데 그 친구 집에 압류 들어갔고요. 거기다가 딱지 제 건데 그죠? 제 건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 건데 그랬더니 증거를 대라고 그러고. 그런 절차가 또 되게 복잡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이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약간 상관이 있긴 하네요. 자, 그래서 대집행이란 건 뭐 사적인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뭐 강제로 철거하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의무, 그렇죠? 길게 얘기하면 공법상 대체적 자격, 여기 한정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않는다 지워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답만 우리 좀 중심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5번의 정답이 2번인데요, 옳지 않은 거요. 수입 녹용 중에 일정 성분이, 이게 일정 성분이 제가 알기로는 회분 함량 뭐 이런 거죠. 회분 함량 기준치 0.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요. 수입 녹용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 0.5% 초과 검정색 밑줄 그어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해서 전량 폐기, 반송 처리 지시한 처분이요. 이거 괜찮냐 이랬는데요.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0.5%만 초과. 저 연기하느라 요즘 그쵸? 자, 이거 안 괜찮죠, 그죠? 이 처분 괜찮습니다. 처분은 괜찮고요, 됐죠? 이거 뭐 퉁치려는 건 안 괜찮은 거죠. 무슨 말인지 되셨습니까? 왜요? 이건 0.1%라도 안 돼요. 이거 지금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일정 성분 기준치를 조금만 넘어도 국민의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량 폐기, 반송 처리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퉁치고 하겠다, 이건 안 괜찮은 거고요. 이렇게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를 지시한 처분 괜찮습니다. 되셨죠? 맞죠, 여러분? 녹용 옛날에 이거 좀 과하게 배분이 잘못되면 문제도 될 수 있는 거고, 국민의 건강 이런 거 관련되니까 단 몇 프로라도 문제가 되면 전량 폐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 처분 꽤 괜찮고요. 싫어, 그냥 우리는 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안 괜찮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리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지시한 처분은 처분의 검정색 동그라미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재량권을 일탈하면 경우에 절대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자, 재량권을 일탈하면 검정색으로 밑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전량 폐기하는 게 맞아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됐다면요. 자, 해당 처분 괜찮으니까 재량권을 일탈하면 경우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괜찮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6번에 이제 3번이 옳지 않는데 3번을 읽어보니까 옳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요. 개인정보 처리자 검정색으로 밑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럼 조정대로 끝나? 조정은 재판상 화해에 해당한다고 뭐 얘기도 했고, 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조정대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뭐 구태여 법원이 단체 소송을 허가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대로 그냥 조정된 거죠.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조정대로 된 거잖아요. 구태여 법원이 또 결정으로 단체 소송을 허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장을 읽어보면 좀 아니라는 걸 느끼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실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했다. 난 조정받기 싫어. 뭐 조정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 뭐 다른 요건을 더해서 단체 소송을 소송으로 뭐 이렇게 허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조정하겠다는 거니까 개인정보 처리자가요. 근데 구태여 뭐 소송까지 허가해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그 부분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거부라고 한 번만 검정색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부. 자,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 조정을 거부했어요? 그럼 소송을 하셔야죠. 뭐 단체 소송을 허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이제 옳은 거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솔직히 1번이 옳은 건데, 민중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렇죠? 국민 무리잖아요. 무리중자. 국민 무리면 가능한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행정기관들끼리 뭐 다투는 소송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행정소송과는 조금 다른 거라서 뭐 그러나 저러나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할 수 있겠죠. 법률에 적시한 자가 하겠지, 뭐 양승우가 할 수는 없잖아요. 기관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데요. 저 에듀의 강사인데요, 여러분. 됐죠. 그래서 이런 건 글쎄요. 뭐 2번, 3번, 4번도 당연히 옳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만, 1번 보시면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하겠죠. 양승우가 제기할 수는 없죠. 기관소송과 행정기관이 아닌데요. 되셨죠? 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민중소송, 기관소송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 제기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8번 문제인데요. 그 존속력, 확정력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커리를 되게 잘 타시긴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커리대로 잘 따라오다 보면 실은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존속력이란 건 확정력인데,
기억나십니까? 정답은 4번인데요. 불가증력이란 건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소 기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요. 뭐 100년 후까지 소 제기한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소를 제기해봐야지 뭐 이런 거 안 되고. 그러면 국가 체계가 또 운영될 수가 없죠. 소 제기할 수 있는 게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뭐 이런 거 딱 정해놓잖아요. 이런 건 이제 절차를 뭔가 확정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사자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불가증력은 절차법적 효력입니다. 실체법적, 내용적인 게 아니고요.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시고 억울하면 1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시고 절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실체법적 효력, 이 부분 지우시고요. 절차법적 효력이죠. 이해되셨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불가증력은 절차법적 효력만 있고요. 실체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실체법적 효력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증력은 절차법적 효력이고요. 원칙적으로 실체법적 효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법적 효력 부분 지우시고 절차법적 효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숫자에 예민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뭐 행정심판법에서 두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행심위, 그렇죠? 뭐 영심위도 아니고 옛날에 그 만화 중에 영심이 있었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심위 아니에요? 행심위? 자, 저 중앙행심위 회의는 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 비상임위원, 그죠? 다 포함해 갔고요. 위원장이랑 상임위원은 최대 4명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 모두 포함해서 9명이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은근히 비상임위원이 들어갈 쪽수가 부족한 거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총 15명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의할 때 총 9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들어가고 상임위원 최대 4명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비상임위원이니까 비상임위원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회의에 이렇게 참여를 많이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였다. 이 말씀까지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9명이 중요했습니다. 15명 지우시고요. 중앙행심위의 회의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물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더 문제가 정확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정확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구태여 이제 선택하라면 4번인데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 행정계획이 상황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10번에 4번이 정답인데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행정계획이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었단 말이죠. 됐죠? 그래서 변경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당사자의 국민들이 변경을 신청하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행정계획도 문제가 있으면 행정청은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실은 그죠? 국민들에게 변경 신청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전에 뭐 그런 거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됐죠? 토지 형질 변경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국토 계획 됐죠?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논이나 밭을 폐기물 처리업 공장을 만들고 싶은 뭐 나대지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절대 못 바꿔줘요. 왜냐면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은 변경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국토 이용계획, 그렇죠? 행정계획이죠. 변경 신청권을 아예 인정 안 해버리면 그럼 논밭을 나대지, 건물 질 수 있는 밭으로 아무도 못 바꾸고 그럼 그 누구도 폐기물 처리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뭐 예외적으로 국토 이용계획,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뭐 원칙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대한 비용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나 저러나 이건 좀 정확히 썼어야죠. 국민 입장에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느냐 이러면 원칙적으로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문제를 보시면 그냥 전체적으로 국민 입장 말고 행정청 국민 다 퉁쳐갖고
행정계획 변경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행정청 입장에서는 행정계획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변경해야죠. 아무리 비용이 들었어도. 그렇죠? 뭐 댐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설대로 하면은 아무래도 댐의 효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빨리 댐 정지해야죠. 행정계획 없애버려야죠. 변경해야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국민이 그래야 되는 건지 뭐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4번 문제 잠깐 보시면 행정계획의 변경이 행정청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행정계획의 변경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요. 자,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요. 이건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되지 않고요. 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행정계획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빨리 바꿔야죠. 행정청 입장에서는 행정계획 변경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행정청 입장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 입장을 얘기하는 건지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렸죠. 왜냐하면 행정청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행정계획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표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옵니다. 오케이? 글쎄요, 뭐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낸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민 입장을 얘기하는 건지 행정청 입장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적시해 줬으면 좋을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죠? 1번이 옳은 건데요. 행정행위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고 외부에 표시하면요. 됐죠? 그래서 행정행위도 행정의 성질, 처분성이 있으니까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행정행위는 어쩌고 법적인 행위입니다. 자, 법적이라는 말은 국민들을 대외적으로 구속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알려는 줘야 국민들을 구속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행정행위는 어쩌고 법적인 행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적인 행위예요. 그럼 국민들을 구속하겠죠. 그럼 국민들에게 알려는 줘야죠. 국민들에게 알려를 줘야 국민들이 구속 당하든가 하겠죠. 그래서 외부에 표시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는요.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요건을 다 갖추고요. 요건 갖추고 각각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그다음에 외부에 표시, 파란색 밑줄 그어주세요. 외부에 표시되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행정의 존재가 인정된다. 자, 존재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수차례 말씀드렸죠. 대집행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꼭 반드시 대집행할 건 아니고요. 다른 강제 수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등등등요. 그죠? 예. 그런 걸로 써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집행 요건이 갖췄다고 무조건 대집행하면 비례 원칙 이런 걸로 역공당할 수 있어요. 국민한테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행강제금 등등 강제 집행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걸로 제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꼭 대집행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12번에 2번인데요. 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행정청이 반드시 대집행을 해야 되느냐 있을 때 우리 다수월 판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수월과 판례 파란색으로 밑줄 그다음에 기속행위 지우시고 재량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수설이야 기속행위다 무조건 해야 된다. 왜 법에 있게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우리 다수월 판례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대집행의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대집행할지 안 할지 자, 요거는 행정청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량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소수설은 기속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소수설은 그 옆에 재량행위 지우시고 기속행위라고 검정색으로 적어주시고요. 다수월과 판례는 재량행위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건 다 갖췄다고 무조건 대집행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대집행은 싹 다 철거해 버리는데요. 그 전에 뭐 이행강제금 이런 거 부과해도 되는 거니까요. 선택지를 남겨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수설은 기속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월과 판례는 재량행위로 본다는 거. 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좋아요. 여러분 13번 문제인데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3번이 정답이었죠. 이 국가배상법 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요. 국가배상권을 저희 뭐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그거 안 돼요. 그렇죠? 뭐 양도하거나 내가 피해자인데요. 피해자가 국가배상권, 국가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지. 누군가에게 뭐 양도하든가 아니면 그것 자체가
내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압류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돈독히 하겠다는 게 국가배상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3번 보시면 생명 신체로 침해로 인해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가 국가배상권이죠. 자,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양도 가능합니다. 양도 불가능하다니까요. 양도의 검정색 동그라미 가능 지우시고요. 양도도 불가능하고 압류도 불가능합니다. 압류 못한다. 각각 검정색 동그라미 주세요. 됐죠? 되게 치사하게 냈죠? 반띵인 반띵 그렇죠. 양도도 불가능하고 압류도 못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도는 가능하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14번 문제인데 4번 틀린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빅3 있죠, 빅3. 그렇죠? 소방, 경찰. 그다음에 여기 왜 법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소방 또 경찰 이런 업무들은 위험 직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위험 직군인데 꼭 금전적인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유인의 의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당이 행정청이 지급 결정으로 정해진다면 되게 유동적이라서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험 직군에는 맞지 않죠. 그래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 것만큼 수당도 확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수당 역시 이 위험 직군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소방, 경찰, 법원 뭐 그렇죠? 수당은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르게 수당이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험직군 공무원의 수당이 적시된 법이니까 해당 법은 공법이 되겠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강사님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수당을 잘 받겠네요. 그런데 다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우리 수당 왜 안 주세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법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이니까 공법일 거고요. 아니 법으로 적혀 있는데 왜 수당 안 주세요? 이렇게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청이 처분했다, 지급 결정했다, 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공법에 적시돼 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수당 왜 안 주세요? 이런 것들은 공법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행정청의 처분 같은 건 없는 이테스트라 소송. 무슨 소송입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 분쟁이 있다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험 직군. 수당이라는 게 유인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공무원 직업을 갖게 된다면 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적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인력들 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수당이 어떤 유인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런 위험 직군은요 법으로 다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안 준다 그럼 다퉈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행정청의 처분 같은 건 없고 근데 전제가 공법 관계고 그럼 이테스트라 소송,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4번 한번 보시면요. 자, 두 번째 줄에요. 지방 소방 공무원, 소방의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초과 근무 수당입니다. 수당 파란색 동그라미. 자, 소방 공무원, 소방의 파란색 동그라미, 초과 근무 수당, 수당의 파란색 동그라미. 그렇죠. 자, 수당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안 줍니까? 그럼 공법 관계가 전제로 돼 있는데 어떤 처분과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이테스트라 소송인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의 파란색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것이 아닌 민사소송? 예, 민사소송은 아닙니다. 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위험직군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문제니까 공법이 전제로 돼 있고요. 자, 공법 관계가 전제로 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란 거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고 민사소송 아니니까 민사소송 지우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행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정답은 3번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한목적성이라는 건 그렇죠? 예. 타당, 부당, 즉 부당성에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뭐 해설지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 타당, 부당의 문제, 타당, 부당의 문제. 하나로만 얘기한다면 뭐 부당성의 문제요. 자, 요거는 그 한목적성의 문제와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 뭡니까? 우리가 이게 그 타당, 부당 요것과 한목적성 이걸 이제 연계하기도 하고 뭐 서로 나눠서 얘기도 합니다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건 법적인 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행정 목적에 합당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었는지, 이거는 위법하냐 적법하냐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5번, 3번 보시면 재량행위가 법령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다. 평등원칙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원칙이거든요. 이것도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법령이나 법원칙을 위반하면 그럼 위법하겠죠. 자, 위법하다 이런 것들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법성 여부는 저희 소송의 대상의 표준이잖아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타당하다, 부당하다, 즉 부당성, 또 한목적성 이런 거는 위법적법과는 별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됐죠? 우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자, 법령이나 평등 원칙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법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평등 원칙, 법령은 법이고요. 평등 원칙은 법 원칙이니까 법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위반의 검정색 동그라미. 법을 위반하면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위법하냐 이런 거를 소송에서 검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위법하냐 이런 거를 소송에서 검토하는 거지. 뭐 한목적성, 또 부당성 이런 것은 위법적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한목적성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또 한목적성 아래다가 부당성이라는 것도 한 번만 적어줍시다. 타당하냐 부당하냐. 부당성 됐죠. 한목적성 또 뭐 부당성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법률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목적성 그다음에 부당성 이런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도 자, 위법하냐? 위법한 거랑 상관이 없죠. 법을 위반하는 게 위법한 거니까요. 그래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부분 지우시고요. 또 행정소송의 대상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법을 위반했느냐? 아까 법령이나 법원칙 이런 거 위반했냐?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뭐 한목적성, 목적에 부합했느냐? 뭐 이제 타당 부당이랑 관련돼 있는 거죠. 뭐 부당성, 자, 이런 것들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을 위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저도 지도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지도 교수님 계시는데 오랜만에 봤죠? 근데 지도 교수님 보고 제가 인사도 안 합니다. 어쩌라고? 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촬영본 보시면 안 되는데 어쩌라고? 위법합니까? 제가 법을 위반했습니까? 아니죠. 예,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인데 그렇죠? 부도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당한 거죠. 그러면. 부당하다, 뭐 목적이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이지 이게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됐죠? 한목적성, 부당성 이런 것들은 위법하다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위법한 처분 아니고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각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인데요. 그래요. 예. 4번이 이제 정답이죠. 옳지 않은 건데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난감하네. 취득세를 나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 취득세를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매 계약 해제돼갖고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지 못해. 내 부동산이 아니네요, 그렇죠? 내 부동산이 아닌데 지금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무건한 자 얘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는 건데 생각해보니까 좀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내가 신고했는데 행정청한테 나 이런 얼마짜리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세금 낼래 이렇게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돼 있어. 난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는데 세금 내. 이게 무건한 자의 신고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무건한 자 또는 뭐 무건한 자 행위가 있으면은 요거는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근데 이 분. 예. 세금만 내기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예. 무건한 자 행위가 전제가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 자잖아요. 부동산을 가진 적이 안타깝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줄부터 경우까지 검정색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매 계약이 해정돼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이구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 해당 신고는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요. 무건한 자 또는 무건한 자 행위니까 자, 무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서요. 안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에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저 뒤쪽 아니면부터 싹 다 지우면 되겠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자, 무효 아래다가요. 파란색으로요. 한 번만
왜냐하면 지금 무권한 자, 아무 권한도 없는 자가 세금 내게 생겼으니까. 무권한 자의 얘기란 거, 이런 것들은 무효란 거, 요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답니다. 와, 좋아요. 자, 1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이구야, 그러나 저러나 17번은 정답이 3번인데 제 모의고사에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 모의고사에도 3번에 있었거든. 깜짝깜짝 지금 저도 이거 기출보다 이게 지금 깜짝깜짝 너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래서 저도 해설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거는 드래그해서 붙였습니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뭐 더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행정법이란 과목이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 커리를 잘 따라오시고요. 뭐 처음 기본 강의부터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잘 따라오시면 다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3번에 그대로.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행정지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3번이요. 교육인적 자원부인데요. 공립대학 총장들이 학칙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학칙 시정 요구요. 검정색으로 한 번만 동그라미 주세요. 자, 근데 원래 행정지도란 건 권고잖아요. 이게 학칙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학칙 좀 바꾸시죠? 총장님들 이랬는데요. 권고입니까? 학칙을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대로 학칙을 시정 안 하면 해당 아마 국공립대학은 보조금 지급 안 해주겠죠. 국가에서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행정지도 같지만 이걸 안 따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으니까요. 되셨죠? 자,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구속적, 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 국민, 여기서는 총장들이겠죠. 총장들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주니까, 됐죠? 헌법소원에서 얘기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행정지도면 권고자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학칙 시정 요구했는데 학칙을 안 바꿔버리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죠. 솔직히 대학교들의 보조금 지급 잘 안 되면은 대학교 운영이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되셨죠? 꼭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게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요. 규제적, 구속적 성격이 매우 강한 거기 때문에요. 자, 총장들의 권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그 중간 이제 다 이상한 거죠. 그 법적 성격은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단순한 행정지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구속하고 있어요. 이거 말 안 들면은 보조금 막 안 주고 막 대학 운영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 일종으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구속적, 그다음 규제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싹 다 지우시고 중간에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어쩌고 저쩌고 행정지도 일종으로 지우시고요. 뭐예요? 파란색으로요. 자, 구제적. 구속적이라고요? 구속적, 규제적 성격입니다. 오케이. 단순한 행정지도 권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고요. 구속적, 규제적 성격입니다. 총장님도 엄청 떨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 총장님도 권리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공권력의 행사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 공권력의 행사 검정색으로 밑줄 없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18번 문제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게 기억 니은이니까 기억 니은만 볼게요.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합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의 7조에서 배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실은 조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맘때쯤 조사하겠지. 그래서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느닷없이 조사하면 뭐 무서워서 살겠어요? 강사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되죠. 그러는데 그래도 조사라면은 제가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괜히 서로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말씀드렸죠.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조사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뭐 여기서 강의 잘 되겠어요? 뭐 이런 일들이니까 느닷없이 조사하는 건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이게 뭐 털어서 먼지 나온다 안 나온다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셨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기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조사 지우시고요. 정기조사 한 번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행정절차법에 행정조사 일반적인 절차 있나요? 없는데요. 없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빅3. 그죠? 행정계획도 없고 공법상
계약도 없고 지금 행정조사 절차도 없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이 해당 세 가지 절차 또 해볼까요? 행정계획 절차, 공법상 계약 절차, 행정조사 절차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절차법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행정조사 절차 검정색으로 밑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고 있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1번 정답 1번인데 기억 니은 틀렸고요. 뭐 디귿 리을은 맞았다. 행정조사 기본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제가 이것도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불이 꺼져 있는 신호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모순되는 신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신호를 유식하게 소등된 신호라고 얘기해요. 소등된 신호, 그다음에 신호가 이제 모순된 신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국민 입장에서 그 신호등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불이 꺼져 있으면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갓길에 세워놓고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되게 급하다. 우리 양승호 교수님 수업을 들어야 된다. 그럼 갓길에 살살살살 운전해야 됩니까? 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제가 드렸더니 또 뭐 여러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뭐 우리 지역에 신호등이 막 불이 모순이에요 뭐라고 진짜 파란불만 들어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인데 파란불. 좀 처음 봤습니다. 진짜 판례로만 존재한 줄 알았더니 그런 곳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불이 꺼진 거예요. 소등.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아하! 이거 미친 듯이 앞으로 나가라는 소리가 있군. 막 밟으면 돼요? 그거 사고 났다고 국가가 배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져 있으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갓길에서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갓길로 살살 나가야죠. 제 강의 들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예. 자, 근데 이제 모순되는 신호는 좀 여러분 달리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제 불이 파란불입니다. 파란불 보이니까 전 앞으로 나갈 텐데 알고 보니까 그렇죠? 예. 제 불도 파란불이었지만 크로스된 신호도 여기도 파란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호등을 받고 저랑 크로스되는 차도 나아가고요. 저는 제가 파란 신호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저랑 크로스된 차도 파란 신호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사고가 당연히 나겠죠. 강사님! 주위를 살피셨어야죠, 강사님. 아니, 내 신호등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크로스된 신호등이 내가 파란불이면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럼 사고 나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신호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요. 뭐 기술적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를 불문하고 사고가 예견돼 있습니다. 손해가 예견돼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사고 나죠. 뭐 제가 설령 사고를 피했다 하더라도 파란불 누구나는 사고가 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사고, 손해가 예상되고요. 예견 가능성. 그렇죠? 그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는 뭐 신호등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렇죠? 이걸 빨리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국가 배상을 인정해줘야 돼. 당연한 거죠. 뭐 이거 갖고 사고 난 사람이 왜 크로스된 신호를 너는 안 보고 달렸니? 국가가 배상 못 해줘.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과학기술로 된다 안 된다를 다 떠나갖고 모순되는 신호라면 저 사고 발생이 예견됐고요. 그렇죠? 그럼 빨리 이거를 신호등을 어떻게 고쳐줘야 되죠? 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빨리 이거 고쳐줘야 이건 진짜 초를 다투고 고쳐줘야죠. 이거. 자, 피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뭐 과학기술 이런 거를 이유로요. 뭐 고쳐주질 않아서 사고가 났다. 국가 배상해줘야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모순되는 신호는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자, 모순되는 신호, 모순되는 신호 있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사고가 납니다. 안 고쳐주면요. 손해 발생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피해줘야 되죠. 빨리. 그렇죠. 뭐 신호기를 뽑든가요. 그렇죠. 뭐 아니면 그 길을 막든가요. 과학기술로 뭐 못 고친다 그러면 그렇죠. 회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빨리 피해줘야죠. 그런데도 뭐 과학기술 등을 이유로 절대 안 고쳐줬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럼 국가가 배상해야죠. 국가 배상이 인정되는 겁니다. 외울 때 이 모순되는 신호 이래갖고 그렇죠. 모순되는 신호는 예견 가능성이 있고 회피 가능성이 있고 국가 배상 인정된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누군가는 반드시 사고 날 텐데 이걸 국민 탓으로 하면은 정말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게 이제 정답이 3번이었던 거죠. 모순되는 신호, 이게 키워드였죠. 파란색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끝부분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파란색으로 밑줄, 회피 가능성 파란색으로 밑줄,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없어 지우시고요. 있어라고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 지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국가 배상 해줘야 됩니다. 끝에요. 국가 배상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수도 없이 한 문제라서 여러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 기본 강의 때문에 극화했죠, 제가. 모순되는 신호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 비웃으셨잖아요, 그죠? 그때보다 이제 연기력이 더 좋아졌다는 평이 있긴 합니다. 뭐 어쨌든 키워드로 잘 잡아놓으시게 됐고,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이걸 국민 보고 하필 너는 운 나쁘게 차끼리 부딪혔니? 막 이러면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탓을 돌릴 게 아니라 이런 건 국가가 배상해줄 수밖에 없고요. 광수한인데 과학기술적으로 그러면은 거기 길을 못 들어오게 막든가 빨리빨리 그죠? 아니 뽑아야죠 신호등을 그치? 뭐 어떻게든 해야죠 그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차끼리 부딪혔는데 국가가 배상 못 해줘요. 이건 이상합니다. 됐죠?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도 있고 빨리 회피해줘야 되는데 회피 가능성도 있고 근데 안 해줘갖고 사고가 났다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도 있고요. 영조물의 하자로 인정되는 거니까 국가 배상해줘야 된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0번 문제입니다. 어우, 야, 이것도 정답이 2번인데요.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영선 씨 사건이죠. 김영선 씨 사건. 우리 김영선 씨의 직업은 뭡니까? 세무공무원이 아니었죠. 세무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 기억나시죠? 잠깐만 얘기해보죠. 어떤 미화 공무원이 오셔갖고 공무원증 위조를 부탁을 합니다. 김영선 씨한테. 김영선 씨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아니 위조하면은 이게 지금 내 징계뿐만 아니라 뭐 햄당한 거, 뭐 파면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범죄이니까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미화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출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미화 공무원으로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잠깐만 그 대출 받을 때만 쓰겠다. 나 세무직 공무원 좀 해달라요. 김영선 씨 마음이 많이 흔들린 거죠. 그래서 그 한 번만 대출 받을 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증을 발급해 준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증을 위조해 준 건데요. 실제 미화 공무원은 그걸로 대출을 잘 받았는데 이제 해당 은행의 감사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 측에서 분노하면서 자 김영선 씨 공무원증을 발급해 주는 공무원 이 사람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국가야 배상해라. 국가 배상을 신청했는데 국가 배상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의 요건을 다 갖췄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실제로는 위조하는 거였습니다만 평균적인 일반이 봤을 때 김영선 씨가 한 행동은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발급해주고 있어요. 내막은 위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거니까 직무행위, 즉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서요. 국가배상 요건을 다 갖췄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은행에서 손해본 건 뭐예요? 1억을 대출, 미화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증을 위조받은 상태로 1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손해받은 게 1억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요? 대출이란 건 나중에 1억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해가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건 정신적 충격이었죠. 아니 공무원이 위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래 정신적 손해. 그래서 국가배상 요건 다 갖췄으니까. 왜냐하면 김영선 씨가 그렇죠?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발급해준 거니까 겉으로 보기엔요. 내막은 위조였습니다. 그럼 그런 거 뭐 직무행위 맞고 겉으로 봤을 땐 직무행위 맞죠. 직무할 수 있으니까 국가배상 요건 다 갖췄으니까 그러면 국가배상 인정해 줄게. 하지만 정신적 손해니까 그 국가배상금을 되게 낮게 측정해 준 거죠. 그래서 은행은 승소하고도 국가배상금을 되게 낮게 책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법관의 어떤 엄청난 생각 여러 가지 고려가 들어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평석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 들었을 때 김영선 씨 사건 그거 정확하게 문제 나왔습니다. 편하게 맞추면 되는 거죠. 어쨌든 김영선 씨 사건에서 국가배상 요건은 다 갖췄는데 손해배상금이 은행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액수가 굉장히 적었다. 법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조율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요. 정답은 2번이었죠. 공무원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하는 행위요. 자, 그래서 위조에다가 검정색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러나 저러나
평균적인 일반이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모습에 불과해서 내막이야 위주였습니다. 내막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증을 발급해주는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거니까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 맞고요.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국가배상법 검정색으로 동그라미, 직무집행 관련성 검정색으로 밑줄 그어주시고요. 인정되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돼서 은행은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되게 적어서 은행도 뜨악 법관의 어떤 노련미가 돋보였던 판결이었다. 그 말씀까지 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직무집행 관련성 인정됩니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 부분 지우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갔고요. 우리 20문제 정답 중심으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했던 부분들이고, 뭐 꼼꼼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이제 부담은 없었던 어떤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필수가 되면서 이 정도 난이도, 아니면 제가 봤을 땐 이거보다 살짝 조금 쉽게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커리대로 잘 따라오시면 뭐 대비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방행정법이 작년과 올해 기존보단 난이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뭐 필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럼 필수가 되면은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더 올라간다는 건 뭐 잘 성립은 안 할 것 같고요. 요 정도 선에서 요거보다 약간 난이도가 낮든가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시험이 출제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정하고 이렇게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에 맞춰서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되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전문 과목이긴 하잖아요. 우리 행정법 총론이라는 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또 익숙해지려는 계속된 반복하시면서 또 OX 문제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다가요. 자, 일정 시점이 되면은 우리 이제 모의고사나 또 기출 문제, 또 매번 에듀에서 모의고사 시험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갖고 또 실전 적응 훈련을 하면서 자기 점수로 확보해 나가는 거, 뭐 이런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커리대로 잘 따라가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과목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시험 보시느라 정말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래서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파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